동탁의 집권으로 한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중국은 모든 제후가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이른바 군웅할거 시대에 돌입합니다. 우리는 연희를 통해 삼국지 이야기가 항상 유비, 조조를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알지만 사실 군웅할거 시대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4대 삼공에 빛나는 원가의 두 거물, 원소, 원술 형제였습니다. 아니 그 많은 군웅들 중 왜 하필 이 두 사람이냐? 간단해요. 조조와 유비를 포함한 당대 모든 군웅은 원소냐 원술이냐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거든요. 4대 삼공, 그것은 고조부 때부터 내리 삼공을 역임한 한나라 최고의 명문가 원씨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명문가의 아들 원소는 위험 넘치는 용모와 몸가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원소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적자가 아니라 서자, 그것도 노비의 자식이란 것이었습니다. 홍길동 전에 홍길동도 엄마가 노비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잖아요. 그러다 빡쳐서 의적이 됐고요. 그런데 원소는 그 홍길동보다 1000년도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노비의 자식이란 이유로 얼마나 차별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에 반해 원술은 정씨를 통해 낳은 적자로 이복형 원소보다 매우 우월한 입장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서자인 원소가 청렴하고 깨끗한 평판이었던 반면 적자 원술은 낙양의 한귀라 불릴 정도로 생 양아치였단 점이에요. 적자란 놈 상태가 이 모양이다 보니 둘의 사이는 현실 형제보다도 훨씬 나빴습니다. 하지만 원소에게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극적으로 타개할 신의 한 수가 있었죠. 원소의 신의 한 수는 죽은 어머니를 위해 3년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원술의 어머니요. 그렇죠. 원술의 엄마는 정실이었기 때문에 원소에게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 3년상이란 게 상상 이상으로 더럽게 빡셌기 때문이에요. 3년상 중엔 술과 고기를 끊는 금욕적인 생활이 강요돼 그거 하다가 자식이 부모 따라가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자의 후손인 공융도 비판할 정도로 그때 이미 하는 신융도 잘 안 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친자식인 원술도 가만히 있는 걸 서자인 원소가 3년상을 그것도 개 FM으로 치른 겁니다. 더 기막힌 건 3년상을 마치더니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목도 하겠다며 추가로 3년을 더 지낸 거예요. 이 충격적인 6년상은 원소 자체가 관광지가 될 정도로 전국구급 명성을 얻었습니다. 최고 명문가의 서자가 부모를 위해 3년상을 연달아 지낸다는 뉴스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이나 신분을 뛰어넘어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는 이들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떤 이들은 노비의 자식이란 걸 극복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쇼로 치부했지만 마침내 6년상을 다 치르고 나자 원소는 온 나라가 주목하는 뉴 제네레이션으로 당당히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원술 입장에선 상당히 짜증이 났을 법합니다. 하지만 원술이라고 아무런 대응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원술의 선택은 원소가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라 종놈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욕하고 증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원수 사이던 원소와 원술을 한 팀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얄궂게도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마저 폐위하려 하자 그를 중원에 불러들인 장본인 원소는 면전에서 칼을 뽑고 호통을 쳤어요. 동탁은 그런 원소가 더럽게 안 입고 왔지만 그새 낙양에서 도망쳐 손이 미치지 못하자 특단의 대책으로 원소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포섭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원술이었어요. 원술은 동탁에 의해 무려 후장군에 임명되며 드디어 원소보다 높이 인정받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천하가 등 돌린 사이코를 지지할 깜냥은 없어 원술 역시 낙양에서 도망치고 말죠. 이렇게 되자 원소와 원술은 반동탁의 아이콘이란 이미지와 높은 자귀를 앞세워 각지의 군웅들을 규합할 명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탁 타도의 기치 아래 연합이 결성되자 최고 네임드 원소는 당당히 맹주로 추대되었고 원수는 선봉이 되어 최전선에서 동탁과 싸웠습니다. 마침내 형제가 함께 중원의 태양으로 떠오른 거죠. 분노한 동탁은 원소의 친모를 포함한 낙양의 원씨 일가를 싸그리 죽였지만 이 일은 천하가 원씨 형제를 더 동정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더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술이 내세운 송견이란 촌놈은 화웅도 죽이고 여포도 격파하면서 동탁군을 아주 작사를 냈어요. 마침내 궁지에 몰린 동탁이 낙양에 불을 지르고 튀면서 천하는 4대 삼공 원가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탁은 여포의 배신으로 죽었습니다. 천하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었어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원소와 원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는 당시 정세상 필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가까이 있는 세력과 영토를 다투고 멀리 있는 세력과 친하게 지내는 건 외교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소는 원술의 적 유표와 동맹을, 원술은 원소의 적 공손창과 동맹을 맺은 형국이 되어 형제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었죠. 여기에 원술과 붙어있는 조조가 원소파에, 조조와 붙어있는 도겸이 원술파에 합류하면서 온 천하가 두 원씨의 자존심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세력을 통틀었을 때 세력 순위 1, 2위는 원술과 공손찬이었어요. 원술의 근거지 남양은 모든 군 중 최대 인구수를 자랑했고 공손찬의 근거지 하북은 광대한 평야지대를 바탕으로 한 전통의 꿀땅이었죠. 원소는 공손찬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위에서 흑산적 장영까지 내려와 급한 대로 여포를 용병으로 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반면 원술은 여포보다도 더 센 손견으로 형주의 유표를 압박하면서 유유히 우월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한 건 원술의 최대 전략인 손견이 유표를 공격하던 중 전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불운한 사건으로 더 이상 유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자 원술은 분위기 쇄신을 겸해 타겟을 변경, 원수의 끈앞을 조조를 직접 공격하기로 해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한 조조에게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동안 청주병과 도겸, 여포를 연달아 상대하느라 강제 레벨업한 조조에게 원술 정도는 딱 좋은 스파링 파트너였죠. 이에 원술은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 타겟을 서주로 돌립니다. 마침 도겸이 죽고 유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뒤를 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원술이 그 물량을 가지고도 버벅대는 동안 서주는 통수왕 여포가 낼름 차지했고 원술은 여포를 자기 편으로 꼬드긴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우월한 시작에 비해 뭐 제대로 된 게 하나 없었는데 원술은 인지저하가 왔는지 오히려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형 사고를 치죠. 전에 송견에게 받은 옥새로 황제에 올라 한나라 조까 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일은 원술에게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손견의 아들 손책은 강동을 다 처먹더니 원술을 비난하며 홀라당 독립했고 망할 놈의 여포마저 또 배신, 조조, 유표와 함께 공격해오기까지 했어요. 온 천하의 어그로를 제대로 끈 원술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던 동안 원수는 공손찬을 상대로 승승장구, 마침내 하북을 제패하며 세력 순위 1위에 등극합니다. 199년 엄청난 빅뉴스가 중원을 강타했습니다. 원술이 원소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옥새를 바치겠다며 굽신거리는 원술의 편지에 원소는 내심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6년상으로 시작한 커리어가 최상의 결과로 보상받은 셈이니까요. 하지만 적자와 서자가 힘을 합쳐 원가가 1000명을 가져오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소와 갈라선 조조가 원술에게 유비를 보내 막타를 치게 했거든요. 평생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원술은 길에서 꿀물을 찾다가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원술의 이 최후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술의 밑에서 백성들은 한나라 때보다 더 고통받았거든요. 정사에 의하면 원술의 신하 중 소사라는 자가 나 하나 죽어 백성들을 살리겠다며 군량미 10만 섬을 뿌려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술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나랑 같이 했으면 좀 좋니?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는 건 원술이 그 와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남길 원했단 겁니다. 과정과 디테일은 엿받고 먹고 결과물과 명성만을 원한 거예요. 진지하게 혹 원술이 황제에 오른 건 자신이 원소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거 하나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분명한 건 이 싸움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극소수의 선지자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미리 알려줬다면 형제 사이가 조금은 나아졌을까요? 원소, 원술, 니들은 아니라고 말이죠.